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8년 제가 서울시청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지금 이 시기에도 똑같은 같은 결과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단타, 캡투자는 비록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똘똘한 단체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거라면 지방부터 버리고, 또 수도권과 서울이라면 가능하면 수도권을 버리고 서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도 가치가 있는 거라면 구태여 버릴 필요 없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2주택자라 하여도 버틸 수만 있다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기 힘들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 결혼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태여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를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매도하라 이렇게 각종 언론을 통해서 떠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반대로 가야 성공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반대로만 가면 부동산은 성공을 한다는 것이 부동산을 해본 사람들의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투기직으로 지정했다 하면 이곳은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검증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정부에서 인구 1000명당 400채의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이 400채는 OECD 평균의 400채를 가져야 된다는 통계인데, 이 얘기는 400채가 안 됐으니 기준 미달이 된다, 즉 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최근 상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공공개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을 투자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부동산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조정은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급매물이 발생할 것으로 인하 또 일시적으로 조정이나 하락은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OECD 통계에서는 보통 1000명당 400가구의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419가구, 일본은 477가구,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이 366가구,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이 330가구입니다. 이것은 2018년 당시 OECD 통계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우리나라가 열악해진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5번째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에 의해서 한국입니다. 어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약 5%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20년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경우라고 합니다. 독일이 8.1% 올랐고, 네덜란드가 7.4%, 스위스가 6.1%, 덴마크가 5.0%, 그리고 미국이 6.8%, 캐나다가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1%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다른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오른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광둥성 선전은 작년에 1년간 16%나 뛰었습니다. OECD 통계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독일이나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이렇게 전부 우리나라보다 높은 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은 3.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그 통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이 넘치는데 투기꾼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투기꾼을 몰아세우고 전 국민을 투기꾼화해서,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의 잘못으로 지금 25번인가 정책을 내놓았는데 모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알으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으니까 3기 신도시니 공공재개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노후주택이 20년 이상 된 것이 28.8%고 30년 이상 된 것이 14.9%입니다. 밖에가 거의 43.7%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2018년 자료인데 지금은 거의 50%를 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규제나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지단 강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뀌고 세법도 바뀝니다. 아마 이번에 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법과 세법도 바뀌고 부동산도 활성화되고 부동산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에서는 새로운 이제 저리로다가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 방안이 야당에서 정권을 만일 잡게 된다면 그렇게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이렇게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그야말로 이번 정권을 흔들리게 하는 기반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모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주었는데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함께 국민들이 민심이 이반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실책이 결국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과세가 또한 그 모든 세법이 강화되고 지금 세금으로 이제 국민이 살 수 없는 이런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방법입니다.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나 노인과 늘어나고 신혼부부가 증가해서 오히려 주택 수요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됩니다. 위에서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1000명당 400채의 집이 안 되고 서울은 366이고 지방 포함하면 더 집의 수요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OECD 35개국 중 마지막 5번째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집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OECD 통계에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그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모두 실패할 것이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나 제법도 바뀌던 정권에 의해서 이런 시기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